먼저 첫 순서 현장 속으로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잃고 국회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이 국회로 나온 이유를 석대성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24년의 여름. 그리고 그 속에서 저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국회 앞에는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 오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17일 만에 죽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권 말살하는 격리 강박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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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원청 사용자가 진짜 사장이 저를 이제 노조한다고 길바닥에 이렇게 갖다 버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가 20년을 근무를 했어도 퇴직금도 한 푼 안 주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하니까 당장 수입이 바로 끊어지는 거잖아요. 한참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잘 해야 될 때 이런 이슈가 터져서 개인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아쉽고 너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법안이 통과된 순간 이제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불려 나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시설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중업선들이 모욕당한 게 뭐냐면은 이건 뭔지 알죠? 이렇게 욕을 하면서 네가 키워라 그래. 날더러 네가 키워라. 저도 허다하다 안 되니까 집 팔아가지고 집 팔아서 제 경비로 쓰는 거죠. 제가 한 3년을 지나다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돼요. 혹시 이런 거 보실 때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우리 얘기 중에 제가 전자파 고문을 10개월 이상 당하고 있는데 일상을 잃고 국회 앞에 나온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올 여름 중에서도 가장 무더웠던 8월 넷째 주. 국회를 찾아온 한 무리가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정치권을 로비하고 그 정치권들은 그런 것들을 눈치 보느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국에는 폐쇄하는 법안, 이런 법안들로 앞으로 또 있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유명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한 것이 이들을 국회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당시 다이어트 중이었던 이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에 중독돼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들어왔다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정신병원은 폐쇄해야 한다. 안에서의 일이 외부에 알려지기 쉽지 않은 정신병원. 이들은 감시체계 부재를 막기 위해 고문과도 같은 격리와 강박을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옆에는 흰 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또 다른 이유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기 때는 정상적으로 해보고자 특수교육에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다 시켰지만 일반 학교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설에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니까 아이가 살만한 곳이더라고요. 41살 1급장애 자녀를 둔 변현숙 씨. 현재 변 씨의 아들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에 있습니다. 집에서 저처럼 한 10살 무렵까지 시키다 키도 커지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 시설을 찾게 되는 시설이 최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80%는 발달장애인, 이 가운데 98%는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모들은 이 법을 악법으로 봅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을 상대로 시설 관계자가 탈시설 의사를 인위적으로 이끌고 시설에서 내쫓아낼 수 있어서입니다. 해마다 한 명 한 명 다 탈시설 당할 것이고 시설은 전장현의 의도대로 없어질 것이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 테니 예산만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장애인 자녀를 돌볼 여력을 다해
자식을 살해하거나 결국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겐 더 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그 몸도 불편하고 판단하는 것도 한두 살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놔두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귀를 찢을 듯 큰 음악 소리가 도심에 소음을 더합니다.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니 오랫동안 국회 앞을 점거하고 있던 천막.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속 의지할 건 작은 선풍기 2대뿐. 받아든 얼음물도 순식간에 녹아들 정도의 더위. 이들은 국회 앞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웠던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리점이 사정이 문 닫고, 두 번째 대리점 사정이 문 닫고, 세 번째 대리점에서는 거의 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했으니까 뭐 한 20년 좀 하여튼 20년 가까이 근무했죠. 95년부터 현대차에서 특수고용직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장석관 씨. 지난해 말 일하던 대리점이 폐업했지만 다른 대리점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유언무언의 그 압박. 현대자동차는 대리점이 그렇게 폐업을 하면 인근으로 배치를 해줘요. 조합원들 탈퇴시켜라. 탈퇴 못 시킨 대리점들은 폐업시키고. 허남성 씨와 김영수 씨도 같은 경우를 겪고 국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새로 대리점이 생겼어요. 그 대리점이 생겼는데 거기로다 재배치를 안 해주고 현대기아자동차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해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나오게 됐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절체절명이었죠.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그냥 딱 끊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못하는 거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지에 내몰린 이들. 외면한 회사와 대답 없는 국회. 살인적 더위와 장마에 하루하루 지쳐만 갑니다. 장마철에 장마철에 이제 이렇게 배수가 쫙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인도잖아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흘러가지고 이제 여기 어떤 데는 그 지회장 여기 뭐 신발이 둥둥 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다 이제 비가 그치면은 여기 이제 흘러나가서 그냥 있고. 판매 대리점 차장에서 노조 사무장으로 바뀌어버린 명함이지만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간절합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4일을 오거든요. 월, 화, 수, 금 이렇게. 답답한 거죠. 원청 사용자인 현대자동차하고 교섭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매일 되돌이펴니까 이제 그것이 답답하죠. 침묵의 시위를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사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산업은행 직원들입니다. 은행원들이 보기에 이게 뭐 대출 1억 원 나갈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검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유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정치권의 급한 정책 추진,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무조건 이제 기러기 아빠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직도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퍼즐, 산은법 개정안도 어느덧 국회에 상정된 상황. 직원들은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국회 앞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국회 대로를 오갑니다. 차량 운영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온 김종우 씨. 가구단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는 투기 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생계의 털을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집 팔아가지고 집 팔아서 제 경비로 쓰는 거죠. 제가 어떻게 살아온 거를 알고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법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이득을 가게 해줘야 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뿐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 시청 등 서울 시내 곳곳을 달리고 있는 김종우 씨. 부당함에 대한 분노는 이제 정권으로까지 커졌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에요. 이게 제가 할 일 없어 이거겠어요. 저도 욕심이 많고 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못 버텨요. 그렇게 3년째 김종우 씨가 이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런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은 되살리고 올 수 있는 데가 보장도 없지만 시간이 사회적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 이슈가 있지만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종교적 소신이 발걸음을 국회로 이끈 이도 있습니다. 목회자였던 78살 강순원 씨.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예배당이 아닌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막아야 되고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낙태법에서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항의하러 나온 겁니다. 민주당 정의당 그 친구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찬성하니까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하지만은 이거를 젊은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킵니다. 항의도 어느덧 6년째 사명을 수행하며 모욕을 당하는 것도 일쑤입니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네가 키워라 그래. 날더러 네가 키워라. 왜 네가 참견하냐 이거지. 똑같은 어른들끼리도 그런 말하고 이러면 모욕인데 중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러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그런데 내가 덜 서운한데 덜 안타까운데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을 조종하는 인간들이 괘씸하다 이거지.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선 얼마나 많은 집회가 열릴까요? 2022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집회 수는 16,000여 건. 이 가운데 1,200여 건은 이곳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에서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많게는 하루에도 수십 건 열리는 겁니다. 벌써 수년째인 이들의 외침. 국회는 듣고 있을까? 그 앞에 시위하는 분들 취재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보실 때 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니 우리 저 얘기 중에 일상,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그들은 언제부턴가 남들과는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만난 국회 앞 사람들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죠. 힘 있으면 힘으로 누르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누르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누르고 이게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짐승이나 똑같지 뭐. 사람으로서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상식과 원칙,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몸부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